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펼쳤습니다. 제닛 옐런 의장의 이 증언은 더 이상 별다른 큰 자료가 되지는 못했는데요. 관망세가 좀 짙은 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좀 받을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 포인트를 어떤 점들 볼까요? 네, 기술적인 흐름 잘 갖고 왔는데요. 어제 이제 코스피가 드디어 200일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200일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경기선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어제 200일선도 회복했습니다만 또 이제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은 200일선 자체도 위쪽으로 살짝 이제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위쪽으로 상향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좀 의미가 있겠고요. 뭐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괜찮은 흐름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형주가 어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업종 지수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확인된 자료에 따라만 봤을 때는 최근 12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왔는데요. 소형주가 또 신고가 냈던 상황이라서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섹터별로 봤을 때는 올 들어서 연간 기준으로 화학하고 건설 섹터가 무려 15%나 급등하게 되는 최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 두 섹터는 다 경기 민감한 섹터이다 보니까 코스피의 200일선 회복과 상승 반등과도 연동해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큰 그림은 달러 약세에 이어졌고요. 또 유가 강세 나오게 되면서 또 산업재가 소비재보다 더 선전할지 여부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1990선 코스피가 좀 회복을 하면서 기대감이 좀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소형주가 대형주가 아니라 소형주가 더 많이 움직였다. 그렇다면은 뭐 2000선까지 얼마 남지가 않아 10포인트밖에 남지가 않아서 회복은 될 것 같은데 안차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희가 쉬는 동안에 나왔던 유로존의 PMI 하고요. 이게 이제 서베이 지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확실하게 돌아섰다라는 어떤 징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그널만 좀 나온 것 같고요. 중국도 어제 나왔던 PMI가 다시 기준선, 확장선이 50선 위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유로존하고 중국이 좀 잘 나왔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제 그 덴마크 코펜하겐 증시에서 머스크라인이 최대 선사인데요. 이 글로벌 최대 선사가 9%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유로존하고 중국의 경기의 어떤 그 상향 추세를 반영해서 올라오는 것인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글로벌 경기가 미국 주도로 해서 좀 선순환이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유동성을 확충했던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수는 뭐 꺾인다기보다는 당분간 추세 상승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세가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장기적인 박스권 돌파에 대한 그 기대감도 길게는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시효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가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1991선 수준, 주가도 강보합권 정도의 출발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딱 이 정도 부근입니다. 지금 소폭의 오름세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예상치 결지수 0.78포인트의 상승, 1991.25포인트 선에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0.21포인트가 상승한 616.73포인트 선, 오늘 반등권의 움직임을 코스닥 시장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부터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는 지금 혼조권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한국전력의 강세가 어제에 이어서 두드러지게 펼쳐지고 있네요. 자, 대형주부터 살펴주시죠. 네, 자 제일모직하고 이제 삼성 SDS가 뭐 네이버 제쳤다, 뭐 시총 10위권 안에 진입했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여러 가지 좀 악재 요인들을 맡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SDS가 오늘도 한 0.9%가량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도 0.3% 올라오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보합권 정도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 관련 공시를 냈는데요. 1월달 기준으로요. 한 60%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은 한 30%가량 늘었다고 나왔는데요. 유가의 한 4% 정도 반등과 연결돼서 오늘도 0.87% 정도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어제 급등세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자, 금호산업이 오늘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 같네요. 신세계 이마트 쪽, 특히 신세계 쪽에서 단독으로 이제 들어온다. 조회 공시는 들어갔고요. 뭐 업계 쪽에서는 들어온 것으로 확인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금호산업 바로 점상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33,300원 선 호가되고 있고요. 지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역시도 이제 자회사인데 8%가량 급등세로 9,60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강세 관련해서요.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 좋은 흐름세이고요.
OCI도 1%가량 강세로 출발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유통주는 이제 중국 춘제 이후에 계속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쪽도 강세 이어지고 어제 가장 좋았던 롯데쇼핑도 추가로 조금 상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립식품 2.4%로 플러스권 나오고 있고요. 어제 급등했던 CGV도 중국 내에 영화 관객 수 관련해서 1년 전보다 CGV 자료는 아니고 전체로서요. 한 40% 늘었다고 하는데 어제 급등했었고요. 오늘은 조금 주춤한 흐름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중국인의 이제 소비가 스마트해지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아모레는 한 2%가량 밀려나면서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200 내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삼lik식품,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이 한 2% 정도로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약한 쪽에서는 코웨이가 2.4%대 마이너스권의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지수는 1포인트의 상승 1991선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수는 0.68포인트의 상승 617선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동시효과입니다. 자,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자, 코스닥은 셀트리온이 추가로 밀려날 것 같습니다. 66,000원 선까지 가는데요. 2.6% 하락권입니다. 직전 고점, 그러니까 이번에 뚫기 전 직전 고점이 63,000원권인데요. 대부분의 차트리스트가 63,000원을 1차 지지라인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저기 깨지는지 지켜지는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는 0.07% 올라서 나옵니다. 두 가지 재료가 좀 겹치게 되는데요. 춘제 기간 동안에 중국 알리페이를 통해서 무려 7억 명가량이 우리 돈 규모 7천억 정도를 세뱃돈으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재료가 하나가 있었었고요. 어제 P2P 업체인 미국의 랜딩클럽이 올해 연간 순익 전망을 하향하는데 13%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은 잘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랜딩클럽이 연간 순익 전망을 떨치게 되면서 13% 급락했던 재료들, 조금 상충되는 재료가 맞물리게 되면서 다음 카카오는 0.07% 정도, 강보합권 정도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좋았던 파티게임즈는 텐센트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4%가량 오늘까지 강한 흐름에서 나오고 있고요. 썬데이토즈나 게임빌 컴투스도 소폭이지만 상승 효과가 접수됩니다. 자, 그리고 아모텍이 계속해서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는 삼성 쪽 연계해서 흐름세가 양호하고요. KG 이니시스도 좋은 흐름세입니다. 한중 FTA 가서명 관련해서 개성공단 내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에 대해서 특혜 관세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로만손하고 삼천리 자전거, 좋은 사람들, 세명전기 재룡산업, 뭐 이런 쪽 남북 경협주 쪽으로도 강한 효과 접수되고 있고요. 2월 26일 목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실적 관련된 그 종목군들 여전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HP 휴레패커드죠. 자, 이 종목은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10% 가까이 급락이 나왔다는 점 특징이고, 좀 좋았던 쪽은 유통업계 이 타깃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소폭의 오름세를 펼쳤고, TJX 이 종목이 한 3%가량 올랐는데 실적에 대한 그 모멘텀을 받았다는 점 특징입니다. 최근에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이 애플은 어제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이 신종론이 좀 부각이 되면서 차익 매물까지 좀 출회가 돼서요. 주가가 2.6%가량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펼쳤다는 점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가의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3.47%가량 올랐네요. WTI 전체적인 그 선물 지수가 3.7%가량 상승세가 좀 펼쳐지면서 반등권의 움직임이 유가가 나왔다는 점, 금값도 소폭의 오름세가 나왔다는 점, 이 상품 시장에서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이 여객 쪽에서는 올랐습니다. 2원의 상승, 1,102원 50전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 금리 인상의 지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엔달러 환율은 약세 움직임이 좀 펼쳐졌는데요. 엔달러 환율의 상승과 함께 이 여객 쪽에서의 환율은 같이 움직임이 펼쳐졌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1원의 상승, 1,100원 선으로 딱 출발이 됐고요. 다만 출발되자마자 잠시
잠시 하락 반전되는 모습이 이 시각에 펼쳐지고 있네요. 10전의 하락 1098원 선으로 약간 주춤거리면서 내려앉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화는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줘서 엔화를 연동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날지, 달러는 지금 약세 움직임이 또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오늘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를 또 향해서 움직일지 오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일본 증시 좀 봐야죠. 일본 증시 출발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 강박권으로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01포인트가 오른 18,587엔 선으로 개장된 이후에 보합권 정도에서의 등락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권의 움직임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올라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려는 그 움직임이 어제 좀 있었고요. 오늘도 이러한 움직임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승권으로 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출발 동향 선물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가는 0.2포인트의 상승 253.1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 지금 하락 반전되면서 0.25포인트의 마이너스권 252.270포인트 선까지 소폭 밀려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네, 자, 어제 야간 거래에서는 뭐 글쎄 시장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요. 그냥 약보합권 정도에서 등락이 됐던 것 같고요. 우리 개장가도 뭐 큰 흐름은 유사합니다. 0.20 상승 출발해서 현재 0.4까지 밀렸다가 0.30 정도의 거래 형성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200계약 매수고요. 기관 쪽, 개인 쪽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계리율 좀 악화되게 되면서 90억 정도 매도로 출발 중입니다. 네,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시장에서는 사고 있지만 현물시장에서는 매도, 기관도 매도입니다. 지금 거래소 코스타 모두 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서 출발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수 상황 보도록 하죠. 시가는 1993선으로 플러스권으로 개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일 만에 하락 반전. 코스피 지수 1.26포인트의 하락으로 1988선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0.98포인트의 오름세, 617.55포인트 선으로 소폭의 오름세입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선, 코스닥은 강보합선의 움직임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부터 종목별 시세 보도록 하죠. 지금 대형주들 파란불을 켜는 종목이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대형주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정도 출발이고요. 자, 제일모직이 가장 좋습니다. 약 0.9%가량 플러스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0.65% 플러스권이고요. LG 계열사들 흐름 좋은데요.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1%가량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현대기아차 그룹은 계속 좀 부진한 흐름입니다. 뭐 엔화 흐름이라든지 저번에 이제 1월 판매량에서의 어떤 재고 증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이겠는데요. 계속 같은 이슈로 좀 이어집니다. 모비스 1% 밀리고요. 기아차도 0.7%가량 하락입니다. 한전가스공사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상승권인데요. 한전이 0.3%, 가스공사 0.8% 강세권 출발입니다. 그리고 화학 섹터 내에서는 롯데케미칼이 1.6%로 좋고요. LG화학은 하락 돌아서 있네요. 하이스코 어제 좀 급락 나왔던 상황인데요. 오늘 2%가량 반등하는 흐름세 나오고요.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현대중공업 또 대우건설 대림산업, 플랜트 관련 쪽들도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지수가 1987선 정도로 지금 약보합선의 움직임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아이스코 이런 종목군들의 호가를 조금 더 높여놓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자,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은 앞서서 잠시 좀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과 중국의 어제 자유무역협정, 가서명 바로 그 부분이 뭐 남북 경협주들, 뭐 여행주들, 뭐 이런 쪽으로 좀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받을까요? 네, 좀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투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중국 내에서 한국 여행이라든지 삼국으로의 모객 행위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런 기대감은 좀 있는데요. 현재는 뭐 보합권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은 실제로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일단 관세에 대해서 특혜 부분이 인정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로, 발효되는 즉시로 관세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 신원이 2.8%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로만손이 3.57% 정도.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좀 좋은 흐름인데요. 이화전기나 뭐 광명전기, 뭐 재룡산업, 세명전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역시 뭐 옷 만들고 있고 하는데 2.1% 정도 뭐 플러스권 나와주고 있고요. 남해화학이라든지 뭐
현대 상성 같은 쪽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서 플러스권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개성공단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북한 개방을 유인할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지금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특징주 중에서는 오늘 뭐 봐야 될 종목이 바로 금호산업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업종상으로도 이로 인해서 건설업종이 가장 큰 폭의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쪽도 점검해 주시죠. 네, 자, 금호산업은 지금 이게 이제 리포트가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요. 1월 말에 토러스에서 이제 오늘 또 리포트를 내고 있는 이 김태현 연구원이 그 리포트를 1월 27일자로 썼었습니다. 딱 한 달 전인데요. 그때 이제 사야 된다 해서 주가를 상당히 좀 많이 끌어올렸던 상황입니다. 그때 TP가 38,000원인데요. 오늘 51,000원 들고 나왔네요. 지금 51,000원이시면 시총으로 봤을 때는 거의 2조 원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단가 면에서는 PBR로 봤을 때 사실은 뭐 한 2, 3천억 정도이고요. 해서 5만 원이면 좀 과도하지 않아 싶기도 한데요. 지금 60% 지분에 대해서 한 1조 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시총으로 한 2조 원 본다고 하면 전혀 또 불가능한 얘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기대감들은 좀 좋고요. 일단 5만 1,000원 나왔는데 바로 점상한가에 상장량만 지금 뭐 100만 주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고요. 불을 지핀 건 신세계인 것 같은데요. 신세계가 일단 넣기 때문에 일단 공시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CJ랑 롯데가 또 그 PEF랑 짜고 또 한번 불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신세계가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자금력은 다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져가게 된다고 그러면 뭐 아시아나라든지 이런 쪽까지 다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 쪽에서 상당한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아나는 이제 금호산업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같이 좀 움직임이 있고요. 신세계로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그런 어떤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좀 뭐 물류가 반영되면서 좀 읽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가 9,900원 선까지 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신세계하고 이마트, 물론 이제 신세계가 이제 그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트도 같이 밀려나는데요. 같은 계열이다 보니까 자금 동원 면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현금 흐름을 보니까 캐시가 지금 현재 이마트랑 신세계 둘이 합쳐봐야 3천억이 조금 될까 말까 할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조 원 정도의 규모의 자금을 땡겨와야 되면 다른 모종의 조치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이마트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요. 오늘 주가는 이마트가 그런 그 부분 반영하면서 좀 밀려나는 것 같고요. 신세계는 글쎄요 그런 작은 부분에서는 같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 면세점 관련 이슈들도 있고 해서 조금 좀 중화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가져온다 그러면 향후 성장성을 좀 높게 평가하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도 주가는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아주 급등하고 있죠. 지금 11% 급등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금호, 아시아나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가 펼쳐집니다. 금호타이어도 4% 넘는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일까요? 지금 현대 하이스코어가 반갑게도 오늘 한 3.4% 급등권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바닥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이스코어는 자동차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뭐 경량화 컨셉 때문에 예전에 뭐 10만 원도 가고 했던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보다는 현대차의 그 전방인 현대차에 있어서의 향후에 뭐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업 성장성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PBR이나 이런 ROE 수익성 면에서는 아주 뭐 비싸다는 쪽은 아닌데 단기 모멘텀 좀 상실한 종목이어서요. 트레이딩 정도가 낫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소폭 내림세, 코스닥은 강보권이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전환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0.32포인트의 하락, 616.25포인트에서 양시장 모두 약보합선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대형주들 좀 살펴보죠. 셀트리온이 많이 밀립니다. 네, 지금 이제 유가 상승 나오고요. 그 달러 약세 가게 되면서 거래소에 산업재군, 자본재군이 선전하게 되는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내수 컨셉의 소비적 컨셉이 많았던 코스닥은 밀려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요. 종목별로는 일단 셀트리온이 지금 오늘 또 외국계 창구로 저게 기관인지 외국인인지는 이제 끝나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메릴하고 다이와 쪽으로 한 20만 주 정도 매도 나오면서 5%가량 셀트리온이 지금 밀려납니다. 64,300원 선까지 지금 와 있고요. 다음 카카오는 한 0.2% 정도 밀려 있습니다. 네이버랑 다음 카카오는 계속 MSCI, 알리바바, 바이두 얘기 계속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좀 억누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좀 둘이는 안 좋습니다. 자, 그리고
큰 종목 중에서는 어제 골프존 같은 경우가 좋았던 상황인데요. 오늘은 보합권 정도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안랩이나 시젠 흐름세가 최근에 좀 견조했었는데요. 안랩이 한 0.8% 올라갑니다. IT 쪽에서는 대형주 중에 좀 큰 종목이 SFA 나쁘지 않은 흐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메이드라든지 이런 쪽들도 4만 원권에서는 계속 강세 흐름인데 2%가량 올라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술주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그 종목군들이 좀 많아요. 지금 아모텍, 크루셜텍 이런 종목군들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MWC 이 관련된 그 종목군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자 지금 부품군들 보시면 아모텍은 이제 NFC 모멘텀에다가 저번에 루프페이 인수권 그리고 이제 갤럭시 S6 관련한 모멘텀을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장 좋아요. 빠르게 아주 움직이는데요. 지금 한 10%가량 106억 정도 거래되게 되면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거 보니까 무선 충전 관련해서도 연동된 흐름이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저 흐름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용솔루텍이 OIS 관련해서 6%가량 올라가고요. 해성옵틱스라든지 세코닉스 플러스권 나옵니다. 그리고 모베이스하고 서원인텍 같은 경우도 플러스권의 주가 흐름 보여줍니다. 자, 애플 쪽 연결된 흐름들 봤을 때는 솔루에타, 아모텍, 그다음에 인터플렉스도 같이 예상권에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플렉스는 최근에 강세 이후에 매수 리포트는 계속 나옵니다만은 단기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자, 무선 충전 테마주들은 일단 RF텍이 7% 급등세인데요. 1,500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 크로바 하이텍, 뉴인텍, 이렌텍까지 강세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번 주 들어와서 초입에 강조됐던 부분이 이제 무선 충전하고요. 유니바디, 메탈 케이스하고 카메라 모듈 쪽이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 좀 이 S6 관련해서는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무선 충전 쪽으로 많은 매기가 집중이 또 되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 밥소주가 날아갑니다. 지금 리온쿠젠이 5.9%, PM풍년도 한 4%로 쿠쿠전자도 한 1.6% 급등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화장품은 또 급락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쪽으로 한번 점검해 보죠. 네, 화장품은 지금 아까도 이제 중국인들 패턴이 좀 스마트해지게 되면서 아주 비싼 것보다는 좀 저가주, 중저가로 많이 사갔다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전해졌던 부분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아모레는 한 1% 정도 밀려나네요. 아주 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낙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300만 원 뚫고 나서는 조금 주춤해지는 것 같고요. 산성 LNS도 한 2.4% 정도 밀려납니다. 그리고 코스온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가 한 5% 정도 밀려서 나오고요. 밥솥 쪽은 쿠쿠전자는 한 1.8% 올라가는데요. 큰 흐름에서는 지금 그 한화라든지 롯데케미칼 그리고 현대중공업, 금호산업, 그다음에 대림, 대우건설 이런 쪽들 산업 재군이 조금 더 좋다 보니까요. 소비재 컨셉은 조금 주춤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상향 나왔던 쪽 어제 대우건설이 목표 주가 상향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10% 이상 급등했던 상황인데 오늘은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들어와 있네요. 이쪽이 업계에서 수익성 면에서라든지 실적 이익 면에서도 4년 연속으로 탑이었다 해서 이제 신한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이제 TP 상향이 나왔었는데요. 한국금융지주가 오늘 한 1%가량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선주들도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현대중공업이 한 1.3%대, 삼성중공업이 1%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 어제에 이어서 조선주들의 반등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다만 지수는 밑으로 약간 더 좀 밀려나고 있네요. 1987선 정도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이 외국인이 오늘 매도로 출발이 됐는데 지금 매도 폭은 좀 감소를 하고 있고 기관의 매도세는 약간 더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 좀 특징인데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죠. 네, 자 업종별로 좀 보시면요. 일단 거래소 먼저 업종별로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보험업종 좀 많이 팔고 있고요. 또 증권, 일단 화학 순으로 매도 나옵니다. 사는 쪽은 전기전자랑 서비스, 운송주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쪽은 전체는 한 100억 정도 매도인데요. 역시 운송주 좀 팔고 있고요. 전기전자, 보험주 매도입니다. 반면에 화학 섹터 32억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매도 아마 셀트리온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약 섹터에 200억 정도 매도되고 있고요.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3억 매수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에는 대부분 이제 핀테크 관련주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소프트웨어 역시 좀 매수하고 있고요. 네, 통신 서비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셀트리온이 뭐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뭐 다 합쳐서 가장 많은 매도가 지금 쏠리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주가도 급락세가 이루어내서 펼쳐지고 있고요. 반면에 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한전, 그 포스코, LG화학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은 약보합선의 움직임, 양시장 모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